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터리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틀렸죠? 완전히 틀렸어요. 너무나 강한 확신은 또 이런 큰 좌절감을. 이번 주 움직임은 진짜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라서 네. 완패를 인정을 하고요. 어쩔 수가 없고.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신종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될지, 그 다음에 이게 경제, 성장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것들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이 컸던 한 주니까.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물론 저희가 예상에 빗나갔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현상은 아직 어떻게 이 국면이 마무리될지 아직 불확실한 건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건 더 커졌다면 커졌지 바뀐 건 없거든요. 잘 네. 줄어든 건 없는데 다만 금융시장 반응이 그 상식?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리랑은 또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 네.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를 이제 주목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네.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달러원 환율 저점이 1177.80, 고점은 1198.50,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86.50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달러 위안이 7 깨고 막 7.01대까지 잘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재부에서 보통 이제 그 환율 변동성이 크다고 이제 우리가 구두 개입이라고 말하는 걸 할 때는 뭐 국장 아니면 차관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했나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호주도 이제 중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호주 경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또 이거 신종 코로나 별거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1200원을 뚫고 올라가진 못하고 막히면서 내려오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었고요. 또 중국에서나 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를 억제하거나 뭐 이런 물질이 있다, 아니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달러는 좀 더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어제였죠.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전부 절반으로 깎는 그런 뉴스도 갑자기 나오면서, 네, 달러는 결국 1180원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전염성은 강한데 치사율이 높진 않다. 그리고 어떤 좀 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백신도 개발이 될 수 있고, 결국 이게 치료 가능한 거 아니냐.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국내국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과 어디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실시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금융시장이 이제 그런 거에도 이제 즉각 반응하면서 그렇죠. 약간 발작 일으켰다가 다시 바로 되돌아오고, 이런 이제 현기증 나는 이제 장세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국 쪽에서 말한 이제 뭐 그 치료제 발견했다, 네. 뭐 이런 것도 사실 그건 완전 WHO에서는 불화 같은데. WHO에서는 아직 그런 물질은 없다라고 또 바로 또 성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저께 한국장 끝나고 유럽장 들어가면서 그 뉴스 나오면서 10원이 그냥 저 역외 시장에서 워낙 6시에서 빠졌거든요. 7시 사이에 뭐 91원으로 끝났던 게 80원, 10원이 81원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지? 짜증나. 뭐냐? 근데 갑자기 WHO에서는 뭐 아직 뭐 발견된 특별한 그런 건 없다. 그렇죠. 라고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거 가짜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제 중국 인민들을 네. 안심시키려면 이런 가짜뉴스 뿌렸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그리고 저는 여전히 중국 쪽의 통계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일정하게 2%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좀 신기하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차의 범위가 없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지. 네. 오히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에서 우한시에서 퍼지는 거는 포기한 상태고, 아예 거기 도시를 봉쇄하면서 몇 개를 이제 봉쇄하고 있잖아요. 봉쇄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죽을 사람 죽어라. 밖으로 퍼지면 안 그것도 된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루머. 그리고 뭐 그 확진자가 사실은 뭐 지금 뭐 10만 명이 넘었다. 근데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 뭐 이런 막 썰들. 네. 참 이런 거 보면 불안하죠. 예, 좀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네. 이게 출처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 더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네.
자, 그래서 결국 현상으로 따지자면 중국, 우한, 그 다음에 후베이성 이쪽에서는 심각한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게 중국 전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 같다. 네. 현재까지 그렇고 이게 해외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환자 수가 적은데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고 뭐 하면은 이제 사망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중증 질환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확진자는 계속 조금씩 나오는데 네. 중증 환자는 없고 네. 완치자도 조금씩 나오고. 네. 자,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병의 성질에 대해서는 전염성은 강할 수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그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근데 중국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의 이 통제, 그 인적, 물적 교류에 대한 좀 막는 것들은 당분간 그런 심리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중국 경제는 타격을 받긴 받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받을 것 같고. 근데 왜 금융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특히 주식 뭡니까? 주식이 뭡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순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제같이 3% 오르고 이런 장은 진짜 오버슈팅. 물론 오늘 좀 조정이 있었지만 막판에 또 약간 더 감아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보면은 금리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안전자산 선호랑 엮이면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물론 주식이 어제 그렇게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보합세에서 더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 네.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또 따로 노는. 네. 이거 완전 디커플링 돼가지고 네. 미국과 국내도 좀 디커플링 돼 있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중국이랑 되게 영향을 연관이 많이 받죠. 돼 있는 경제인데 미국은 뭐 어쨌든 중국에서 돈을 푼다니까 거기는 그냥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한국이 이렇게 우린 또 다르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랑 그 중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은 그냥 딱밤 한다라는 우리는 그냥 어퍼컷 수준이 되니까 저는 이 경제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네. 텐데 일단 지난주는 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서 어떤 한 뉴스에 확 변동성이 확대된 게 맞고 네네네. 네, 그거는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 좀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기를 시기죠.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 녹화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수입할 수 있겠냐 니네 이런 의심이 솔솔 나오고 있다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 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사가 그게 실제로 나와버렸습니다. 네. 먼저 연합뉴스 2월 4일 기사고요. 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의 유연성을 희망하고 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중국의 익명의 관리들이 이거 좀 봐줘라. 네. 근데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해야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산 뭐 에너지, 농산물 이런 걸 살 텐데 자연재해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양국이 이 합의 이행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봐줘라.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중국 쪽에서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뭐 거의 자연재해급이니까. 좀 봐줘라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습니다. 커들로 네. 그날 밤에 2월 5일자 기사니까 바로 다음이죠.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경제에 이 신종 코로나 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지연될 수 있다. 뭐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은 거죠. 네. 그랬고 2월 5일자 다시 연합 인포맥스 기사인데 중국 매체에서는 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연기 요청을 할 가능성은 낮다. 자기들은 계속 잘 사겠다. 미국산 수입품 잘 사겠다. 라고 이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1분기에는 미국산 수입이 좀 늦춰질 수도 있는데 2분기 되면은 더 늘림으로써 좀 진도율은 연간으로 치면은 맞출 수 있을 거다. 네, 뭐 우리는 이행할 수 있다. 충분히 노력할 것이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하지만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다면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과랑 협의할 수 있고 이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여지를 열어놨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엄청 세우면서 끝에 또 항상 탈주군을 열어두는 정말 전형적인 중국스러운 그 자세예요. 네. 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약간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있다. 얘기죠. 네. 그랬고 이번엔 이제 미국의 다른 사람이죠.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은 계획대로 이행할 거라고 생각한다. 참. 현재까지의 정보에 기초할 때 나는 중국이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데 어떤 이슈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농산물 사서 버리란 얘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돼지 못 먹을 거면 니들이 먹던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커들러의 언급과는 배치가 된다. 네. 참 이런 기사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다른 불확실성의 또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무역 합의에 모든 정신이 집중이 돼 있던 이 찰나에 이제 막 파티를 좀 해보려고 상반기 파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결국 이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이게 뭐 진짜 나비효과처럼 뭐 어떤 경기 둔화의 어떤 급속한 속도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아직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네. 오늘 금요일자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는데 맞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는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고 시진핑은 우리는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인민 것이다. 전쟁 인민 중이다. 전쟁 중이다. 전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전쟁이 발발하지 막았어야지. 그러니까 막았어야지. 막았어야지. 뭐 그런 일일 수도 있었고 하지만 중국의 해관 총선은 원래 오늘이 이제 중국의 1월 수출입이 발표된 날이었는데 그냥 오늘 발표 안 하고 1월, 2월금 몰아서 다음 3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뭐 대륙은 원래 그래요. 좀 가공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불확실성을 지들이 만드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네. 제 느낌상으로 지금의 장세는 두 가지가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발 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편 네.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결국은 트럼프도 미국도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중국도 당연히 경기를 불양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 금리, 뭐 양적 완화 다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유동성 장세. 지금 이제 뽕을 맞아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유동성 파티를 하는데 한 번 더 만 거죠, 몰핀을. 네. 다시 네. 중국에서 세게 네. 세게 하나 들어가면 또 한동안은 헬렐렐레 하면서 이제 또 좋은 장세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런 기대감 두 개가 이제 그렇죠. 부딪히면서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막 네. 주식이 하루에 3% 가까이 오르고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다면 미국 대선이 실제로 시작을 했죠. 네. 트럼프 탄핵은 상원에서 끝났습니다. 부결되는 것으로 끝났고 이제 뭐 버니 샌더스 그 좌파라고 이제 보여지는 버니 샌더스가 얼마나 선전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트럼프는 재선이 될 것인지 트럼프 재선 되는 자 이건 단답형으로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재선이 될 것 같죠? 돼요.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유동성 장세, 이제 중국에서는 돈을 풀기로 맘먹고 지금 풀겠다고 거의 선언을 네. 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2월에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반반. 네. 머리는 이성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4월 총선 있죠. 네. 그리고 4월에 금통위원이 4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3월에는 금통위가 없고 네. 자칫하다가 4월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늑장 대응이라는 또 그렇죠. 실기했다라는 비판을 그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제적으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연초에 그냥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은 게 왜냐면 그러면 미국이랑 다시 50bp가 차이 나는 게 좀 약간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역사적 최저점 수준인데 금리가 맞아요. 여기 지금 실탄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중국이 돈을 푸는데 우리까지 굳이 풀어서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실탄을 연말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 쓰기는 좀 심리적으로 그래서 막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금리 인하 소수 의견 3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거기서 소수가 아니라 거의 그게 다수인가요? 7명 중에 7명인데 3명이면 뭐
정의상으로는 소수긴 하지만 네, 그걸 소수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 팽팽. 네. 4대 3으로 팽팽 의견.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아. 생각도 들고 뭐. 아 그거조차도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장입니다. 네, 어려운 장이고요. 네. 다음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자 1186원에 끝났는데 유동성 장세 하면서 실제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돈이 많이 풀리면은 위험자산을 많이 사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 이 아시아 경제 타격이 실질적으로 지표로 드러나는 데는 결국 뭐 2월 집계돼서 3월에 나오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직은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약간 기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동성 장세에 따른 변동성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당국에서는 1200원 어쨌든 맞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좀 넓지만 저는 1175원 저점으로 해서 오른다면, 그러니까 오른다는 건 이제 신종 코로나에 의해서 뭐 해외에서 중국 밖에서 막 사망자가 막 발생한다든지 뭐 갑자기 하루에 막 해외에서 막 100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래도 1205원 30원 좀 넓지만 뭐 이렇게 전망해서 네, 모르겠다라고 들리실 텐데 뭐 그렇죠. 신종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대차게 틀리긴 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뷰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롱뷰를 조금 더 유지를 해보고 싶고요. 오를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 주식시장에 대한 착시가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좀 그런 한 주를 좀 예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1180원에서 1200원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1200원을 향해서 한 번 더 업트라이를 할 것 같은 그런 장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주는 사실 좀 어렵고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네, 좀 더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다음 그 경제가 회복된다는 모멘텀을 찾기 전까지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랐다가 뭐 이제 여름쯤 들어가면서 빠지는 뭐 그림을 예상하고 싶은데 그것도 네, 뭐 동의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주에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됐어도 실효가 없어서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네, 실효가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